앞에도 뭐 설명이 좀 있긴 있으니까 앞에 거 잠깐 보고 오자면 여기에요. 요거 세제곱 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건데 이거 우리 복소수 할 때도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더 일반화 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복소수를 거듭 제곱하는 거, 그죠? 차수가 높아지는 거,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3차이기 때문에 3차 방정식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결국 쟤 뭐 하는 거냐면 차수 낮추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써 있는 것부터 일단 정리를 좀 하자면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있다고 치고 저 방정식의 해를 찾아보자는 이야기인데 3차 방정식이 해는 몇 개 있을 거냐면 3개 있을 거예요. 그죠? 3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는데 이 녀석은 실근이 몇 개 있냐면 1개 있는 녀석입니다. 그죠? 이거 왜 그러냐면 한쪽으로 다 넘겨서 이렇게 방정식 바꿀 거고 3차 방정식은 언제나 1차랑 2차로 인수분해 될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수분해 해보면 누가 되는 거야? 이거하고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요. 그죠? 벌써 조는 거야? 나 2분밖에 안 했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1이라는 실근 하나 나온 거니까 여기서 허근 나올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건 판별식 써보면 0보다 작을 거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뭐 얘기하냐면 이 방정식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이렇게 나오죠. 그 한 허근 어디서 나오는 거다?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거다 그 얘기라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한 허근이 바로 오메가다 그런 이야기고 이 방정식의 근이란 이야기니까 저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성립한다는 이야기잖아. 실제로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실제로 얘는 원래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 여기서부터 온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 역시나 1이다 라는 녀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메가 자체는 이렇게 생긴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온 녀석이 오메가이긴 하기 때문에 근과 계서의 관계 혹은 2차 방정식의 켤레근 같은 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요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 허수일 텐데 오메가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 누구냐면 오메가 바가 되겠지. 그지? 개수들이 다 실수인데 허근이니까 켤레가 또 하나의 근일 거잖아요. 그래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요거 두 개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일 거고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인 거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겠죠? 두 근의 합이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뭐이다? 얘는 1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이 네 개의 식이 가장 기본이고요. 이 네 개 가지고 뽁짝뽁짝 하는 거야. 저 네 개로 막 변형할 수 있는 경우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어요. 책에 보면 하나인가 더 나오거든요. 책에는 5개 정도의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것도 사실은 몇 개 조합을 하는 거예요. 이 네 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2개 짬뽕 하는 건데 오메가 세제곱도 1이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한 것도 1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이랑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랑 둘이 똑같다는 거야. 둘 다 1이니까. 그런데 오메가를 하나씩 약분하면 누가 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죠? 그래서 오메가를 제곱하면 오메가 바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야. 반대로 그럼 오메가 바를 제곱하면 누가 돼요? 오메가가 돼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또 누가 와 있어요? 오메가 제곱이 누구냐인데 우리 아까 오메가 세제곱은 1 그랬잖아. 그럼 이거 양변을 오메가로 하나씩 나눴다고 보는 거지. 그지? 그럼 누가 된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한 게 1이니까 오메가로 나누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라고. 뭐 반대로 얘는 오메가 바 분의 1이겠지.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데 이걸 다 외울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거 4개가 기본이야. 이 4개를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만드냐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식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4개를 쓰시면 되고요. 얘도 오메가라는 게 나오는 순간 위에 있는 거 2개는 무조건 쓰는 거지 당연히. 그리고 밑에 있는 2개는 오메가 바가 필요하면 이 2개를 가지고 오메가 바를 다 오메가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문제에서. 그래서
오메가 바가 만약에 나오면 이 두 개까지 포함해서 네 개의 식을 이용하시면 되고 오메가 바가 없이 오메가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이었으면 이거 두 개를 어떻게든 승부를 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들을 이용해 보시면 되고요.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라는 걸 몰라도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 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다고 치자고. 이 방정식 실근을 가질까 허근을 가질까 생각해보면 허근 갖는 녀석이거든요. 그죠? 판별식 써보면 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허근을 갖는 거야. 그럼 요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다 그러면 나머지 또 하나는 이제 알파 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이거 가지고 알파의 2022제곱 구해보세요. 이런 거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알파가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텐데 2022제곱 할 거야. 엄청나게 큰 거듭 제곱 할 거니까 뭐 할 거다? 알파 제곱만 남기고 나머지 다 우변으로 던질 거다. 그 다음에 알파를 하나씩 곱할 거다. 그러면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여기 알파 제곱 보이잖아요. 이 자리에 누구 집어넣으면 돼요? 다시 이 녀석 쏙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보면 이렇게 하니까 4알파지. 이 4알파가 얘랑 퉁쳐서 사라져요. 그 바람에 누가 되는 거냐면 그냥 세제곱하면 8이다 라는 아주 간단한 숫자가 되더라 라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다? 차수가 아무리 높은 것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차수를 낮추는 거예요. 1차 혹은 상수항으로 계속해서 차수를 낮추다 보면 아무리 차수가 높은 거 여러 개를 더하더라도 간단하게 해결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오메가의 차수를 잘 낮추시고 낮춰 놓은 결과 마지막에 뭐 낳는 숫자 같은 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싶어서 자리 남았으니까 혹시나 싶어서 사실은 구하라고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오메가의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정도는 눈에는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거든요. 나중에 대뜸 물어보기도 하니까 야 x가 이렇게 생겼을 때 라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x가 누구인지 살펴보시면 당연히 근의 공식 가지고 찾아야겠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3i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얘가 세제곱하면 1이 되는 허근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요거 모양 좀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랑 세트로 나오는 거 또 하나 있었지. 그게 누구였냐면 요 녀석이에요. 조금 달라 그죠? 쟤는 세제곱하면 1 되는 거고 얘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그래서 출발이 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듯 하지만 약간은 다르긴 해요. 뭐가 다르냐면 빨리 저거랑 똑같이 풀어보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생겼고 당연히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겠죠. 이건 실근이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야. 요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 그런 이야기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에요. 아 참고로 이것도 오메가 쓰고요. 얘도 오메가 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는 오메가가 여기서부터 온 오메가인지 여기서부터 온 오메가인지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아무튼 여기서부터 온 오메가는 여기서부터 온 오메가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생긴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세제곱을 하면 누가 되더라?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쟤랑 약간 다르게 생겼지 그죠? 부호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게다가 요 2차 방정식에서부터 온 거니까 오메가를 하나의 근이라고 하면 오메가 바가 또 하나의 근일 텐데 이 둘이 더하면 얼마야? 1이에요. 이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1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4개의 식이 가장 기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4개를 가지고 복작복작 짬뽕해서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생겼지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찾으시면 구할 수 있는 식이 정해질 거고요. 요거 가지고 섞어서 푸는 건 저거 섞어서 푸는 거나 뭐 이거 섞어서 푸는 거나 거의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일단 문제 풀러 가서 한두 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x 누구인지 실제로 찾아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 오메가랑 이 오메가는 실수 부분의 부호가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그냥 2분의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오메가 좀 다른 값이기도 한데 어쨌든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문제에 나와 있을 테니까 그거 잘 눈치채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92페이지 책으로 92페이지에 가보시면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 정리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에 두 개씩 있잖아요. 저 네 개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 뒤로는 다 못 외웁니다. 어차피. 그래서 그 네 개에서부터 출발해 보시면 되고요. 차수를 낮춘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요거 예를 들어서 보면 물론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될지 알면 그냥 바로 푸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차수를 낮추든지 항의 개수를 좀 줄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오메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오메가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면 이거니까 이건 실제로 여러분 연습장에 이렇게 그냥 푸는 겁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 여기서부터 온 거구나.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고 오메가 세제곱이 1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필요하죠. 문제에 지금 오메가 바는 없기 때문에 굳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곱이 1이다. 이건 필요가 없지. 여기서는 굳이 오메가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어떻게든 다 처리하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요 두 식을 이용해서 이것의 값을 구하래. 간단하게 나타내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차수를 낮추는 거야. 최후의 수단으로 대입해서 풀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차수를 낮춘다고 생각해보면 요 식에서 오메가 제곱이 누구랑 똑같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요 식에서 오메가 제곱 자리에다가 누구 넣으면 된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거 넣어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변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계산하면 누가 돼? 그냥 마이너스 2로 끝나겠지. 그죠? 뭐 얘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약분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처음부터 막 통문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수를 최대한 낮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바로 옆에 보시면 654번 보이죠? 이것도 칠판으로 해볼까요? 654번 보시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부터는 오메가라고 안 알려주고 오메가의 값 자체를 알려줘 버리는 거야. 이렇게. 오메가가 이거일 때 얘네들을 구하세요입니다. 그럼 오메가가 이거일 때 그러면 이 오메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복소수 할 때 했던 그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지. 왜 멍 때리고 있어? 제곱할 거야. 거듭 제곱할 거야. 그냥 제곱하면 어렵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긴 거 제곱할 때 어떻게 했냐면 허수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제곱하는 거였다고. 2 요리로 넘기고 1 요리로 넘겨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제곱을 하는 거지. 그죠? 이거 제곱하면 4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 오메가 더하기 1이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3 넘기면 더하기 4 될 거고 4로 약분 싹 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야. 물론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싶은 생각이 들긴 하죠. 여기다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더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렇게 생긴 오메가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서 온 거구나라는 걸 보자마자 알 수 있으면 바로 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 식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뭐 그 뒤로 문제가 풀리지.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도 보면 얘는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서 둘 다 1차니까. 근데 얘는 지금 둘 다 2차, 2차잖아요. 차수 낮추기를 좀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앞에 건 뭐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뒤에 거 보시면 1 빼기 오메가 제곱인데 요 식에 따르자면 오메가 제곱은 누구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이 생긴 거네요. 그죠?
이 분모가 오메가 빼기 1이에요. 아,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빼기 1이에요. 그러니까 1에서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빼자는 이야기고요. 분자도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통분을 해서 뭘 고민을 해보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계속 해볼까요? 이제 목 부러질 것 같은데. 뭐 심한데? 통분하시면 맞게 풀고 있지? 되게 하기 쉽게 생겼네. 통분하시면 1 더하기 오메가 2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분자는 이렇게 둘이 곱하겠죠? 2 오메가 빼기 오메가 제곱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둘이 곱하겠죠. 해보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오메가 제곱 자리에다가 다시 이 녀석들 집어넣으면 되죠. 분모는 일단 귀찮으니까 잠깐 놔두고요. 오메가 제곱 자리에 오메가 빼기 1 넣을 거야. 이 오메가에서 오메가 마이너스 1 뺄 거고요. 여기는 오메가 제곱 자리에 오메가 빼기 1 넣을 거야. 오메가 빼기 1, 오메가 빼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하고 나서 보니까 2 오메가에서 오메가 빼고 오메가 빼니까 오메가는 다 사라지고요. 이렇게 하면 1이고 이렇게 하면 2네. 3이 남네요. 분자는. 그죠? 그래서 분모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분의 분자는 3 이렇게 생겼고요. 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자리에 다시 요거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분의 3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얘는 또 없어지니까 최종적으로는 2분의 3이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올 텐데 이거를 풀 때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꼭 이렇게 풀어야 된다기보다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될지 눈에 들어오면 그렇게 그냥 가셔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실은 인수분해하면 1 더하기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분자 분모에 1 마이너스 오메가를 하나씩 곱한다고 치면 그냥 바로 통분이 돼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빨리 산수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이는데 그게 만약에 눈에 들어왔으면 그 방향으로 가면 돼. 근데 그게 눈에 언제나 들어오는 보장은 없잖아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때는 어쩔 거라고. 이렇게 그냥 푸는 거라고. 차수를 최대한 낮춰서 그냥 뭐 더하기 빼기 할 거 있으면 하시면 되고 곱할 거 있으면 곱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차수가 높아졌으면 또 다시 낮추시면 되고 계속해서 차수를 낮추다가 보면 주로 이렇게 다 약분되거나 해서 숫자만 남을 거고 혹시 그게 아니라면 오메가 찾아서 대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차수가 낮은 게 당연히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수 낮추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55번 이런 거 이제 여러분 좀 싫어하는 문제죠. 싫어하는 이유는 일단 오메가가 어렵기도 한데 이상하게 유독 이 오메가 문제에선 이렇게 옳은 것의 개수,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거 많거든요. 이게 개수 구하세요 그러면 그래도 맞은 거 틀렸다 그러고 틀린 거 맞았다 그러고 그래서 운 좋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이건 빼박이지 뭐.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 찾아보세요라는 건데 이것도 큰 틀에서 보자면 그 차수 생각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온 녀석 그랬으니까 필요한 식은 이거고요. 이거고요. 여기서부터 오는 녀석이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고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에다가 여기 지금 보기에 오메가 바들이 붙어 있으니까 오메가랑 오메가 바 더한 거 오메가랑 오메가 바 더한 거 두 근의 합은 1이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 곱한 거 두 근의 곱도 1이구나 해서 요 네 개 가지고 이제 맞는지 찾아보시면 되고요. 기억번부터 보면 기억번은 뭐 이거 자체니까 그냥 바로 맞는 거고 니은은 여기 있네요. 그죠? 니은도 맞는 거고 디귿은 5제곱 나왔거든. 5제곱을 처리를 좀 하시면 될 텐데 5제곱은 이거 가지고 일단 내리면 되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메가 5제곱은 누구랑 같은 거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하고 같은 거예요. 오메가 4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겠죠? 그래서 이거 더하기 오메가 이렇게 되겠다고요.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까지 있죠. 그럼 요렇게 계산하면 누가 돼요? 0 돼야지. 이거잖아 이거. 여기에 마이너스 달린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0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요. 리을은 오메가 바 하나 나왔어. 그래서 요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이걸 해결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뭐 위에 걸로 해볼까요? 위에 거는 오메가 바가 누구랑 똑같대? 1 마이너스 오메가랑 똑같대. 그래서 1 마이너스 오메가랑 얘랑 같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거 좌변으로 쏙 넘기면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이니까 0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얘기네요. 당연히 이거 가지고 하셔도 돼요. 오메가 분의 1이다 가지고 계산해 보셔도 되고요. 미음 오메가의 2019제곱입니다. 지금 보시면 세제곱한 게 숫자거든요. 좀 간단한 숫자잖아요. 2019는 3의 배수일까 아닐까? 2019는 3의 배수도 아니다? 맞아요. 왜 맞아요? 나눗셈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3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죠? 각 자리 숫자 다 더하는 거잖아. 각 자리수를 다 더해서 3의 배수면 3의 배수라고. 그지? 2019는 2랑 0이랑 1이랑 9니까 다 더하면 3의 배수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3의 배수야. 3으로 나누면 몫이 홀수일까 짝수일까? 몫이 홀수겠죠? 이 2019 자체가 홀수니까. 홀수 짝수 왜 물어봤냐면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이걸 다시 제곱해서 6제곱을 하면 1이에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3의 배수라고 해도 3의 배수 중에 홀수면 마이너스 1이고 짝수면 1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2019니까 이거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고요. 얘도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뭐 그런 이야기 했죠. 마지막 비읍이에요. 순서대로 막 더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오메가 할 때 맨날 나오는 거지. 힌트는 뭐다? 이거다. 이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3개 더하면 얼마예요? 빵이에요. 그 다음에 3개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잖아요. 묶을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1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게 또 빵이에요. 그 다음에 3개는 오메가 6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또 1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또 빵이에요. 다시 말해서 3개씩 연달아서 오면 0으로 없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꼭 앞에서부터 3개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이거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3개 골라볼까요? 이렇게 3개? 이건 오메가 제곱으로 묶으면 1 빼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야. 그래서 얘 또 빵이에요. 어쨌든 3개가 연달아서 오면 빵으로 없어지거든요. 저 오메가의 경우엔 더하기 빼기 더하기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부호가 뿔마 왔다 갔다 하는 중이죠. 부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3개씩 연달아서 붙여버리면 그냥 0으로 없어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3개씩 잘라도 0, 0, 0 이렇게 없어질 거고요. 저 뒤에서부터 3개, 또 3개, 또 3개, 또 3개 이렇게 잘라도 3개씩 묶여서 다 0으로 없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건 누가 남을 거냐? 항의 개수가 총 몇 개냐면 99개 아니고 100개예요. 1부터니까. 오메가 1제곱은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가 199개인 거지. 100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3개씩 자르면 다 0으로 없어지고 하나가 딱 남아요.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니고. 그죠? 이거 하나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1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거 하나 남았다고 해도 돼요. 이거 계산해도 어차피 1이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뭐 얘를 남길 필요 있어? 뒤에서부터 3개씩 잘라서 버리면 맨 앞에 거 하나가 남겠지 뭐. 1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얘도 틀렸네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고 아마 많이 헷갈릴 겁니다. 여기 RPM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집에도 오메가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옳은 것의 개수, 옳은 것을 구하세요. 엄청 헷갈릴 텐데 푸는 건
요 네 개의 식을 잘 찾아보시고 요 네 개 가지고 짬뽕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외우는 거 아니라고. 이런 거 다 못 외운다고요. 그런 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요거 네 개 빨리 인수분해해서 찾은 다음에 요거 네 개 써놓고 그 다음 맞는지 아닌지 다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해야 될 얘기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앞에 뭐 정리가 짧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칠판으로 옮겨서 살짝 보면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해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정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부정이라는 표현이. 우리 연립방정식을 풀 때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2개면 식도 2개, 미지수가 3개면 식도 3개 이렇게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를 보통 맞춰서 많이 주거든요. 그래야 해를 찾을 수 있는데 미지수가 2개지만 식이 하나만 있거나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만 있어. 식의 개수가 부족해. 그러면 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래서 그게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해를 찾을 수 없다는 건 너무 많아서 못 찾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런 조건들을 달아주면 물론 해의 개수가 여러 개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몇 개 되는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수히 많아서 못 찾아요가 아니라 그래도 몇 개는 찾을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으로 달린 게 하나는 정수 조건, 하나는 실수 조건인데 이게 한글로 써 있는 걸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문제가 뭔지를 좀 보러 가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식은 하나밖에 없고 미지수는 x랑 y랑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대로라면 x, y를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x랑 y가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달렸죠. 자연수 혹은 정수 조건이 있을 때 어떻게 푸느냐인데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될 구조는 뭐냐면 정수랑 정수를 곱하면 정수가 되거든요. 되게 심플하게 생겼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좌변에 있는 정수 곱하기 정수라는 건 x나 y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x, y도 정수이기 때문에 x 더하기 뭐, y 더하기 뭐 이런 애들도 당연히 정수일 거잖아요. 그래서 좌변에 있는 정수라고 써 있는 건 x, y가 들어있는 녀석들이고요. 우변에 있는 이 정수라는 건 실제로 정수인 어떤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좌변을 x, y에 관한 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숫자는 마음껏 쓰셔도 돼요. 필요한 만큼 갖다 땡겨 쓰시면 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x, y를 총 동원해서 두 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약간 인수분해하는 거랑 비슷한데 인수분해랑 다른 건 뭐냐면 여기 이런 숫자 있잖아요. 이 숫자는 그냥 여러분 필요한 만큼 쓰시고 갚으면 돼요. 우변에다가. 그래서 x, y를 총 동원해서 두 식의 곱으로 나타낸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와서 보시면 여기 x 가지고 먼저 묶어보면 여기 2x고 2x로 땡겨내면 되겠죠? 2x 이렇게 묶으면 y-2 이렇게 묶이겠죠? 이러면 이제 x를 다 갖다 쓴 거야. 그러고 나면 누가 남아요? 얘가 남아요. 마이너스 3y. 그런데 2x를 묶는 바람에 y-2라는 인수가 눈에 보이죠? 뒤에 있는 마이너스 3y도 이거로 묶여야 돼요. 그냥 얘 혼자 이렇게 오면 안 되고 얘도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와야 돼. 그래야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더하기 이유가 없었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땡겨 쓴 거잖아요. 우변을 갚으면 된다고. 는 뭐다? 10이다 그 얘기라고요. 원래 마이너스 4 있었으니까. 넘겨서 4 주고 내가 6 쓴 것도 갚으면 10이 될 거다 그 얘기야. 그럼 좌변 뭐 된다? 2x-3이랑 y-2를 곱했더니 10이더라 그 얘기예요. 이걸 책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정수랑 정수의 곱이 정수야 라고 부르는 거야.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좌변은 x, y에 관한 식으로서의 정수고요. 우변은 정말 숫자로서 정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정수 2개 곱해서 10이 됐다 그랬는데
정수 두 개 곱해서 10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없잖아요. 다 세보면 뭐 1 곱하기 10이든지 2 곱하기 5든지 5 곱하기 2든지 10 곱하기 1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뿔마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총 8쌍의 해가 만들어질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8개가 다 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문제는 그냥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해가 될 수가 없어요. 뭐 얘가 되려면 y가 마이너스 8이잖아요. y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 y가 0이어야 돼요. 마찬가지 이런 애들도 x에 정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이 문제에서는 해가 될 수 없고요. 게다가 이런 애들도 보시면 2x 빼기 3이 2래요. x가 2분의 5거든요. 정수 아니잖아요. 자연수 아니야. 그래서 얘도 해가 안 돼요. 얘도 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세트는 고려해야 되는 건 8개지만 그중에 실제로 해가 될 수 있는 건 또 찾아보시면 골라질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제 x는 2고 y가 12인 경우고 이런 경우라면 x가 4면서 y가 4인 경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는 이렇게 두 쌍 나오게 될 거고요. 그중에 합의 최대 물어봤으니까 14다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수랑 정수의 곱이 정수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말한 것처럼 저거 워딩을 보고서는 문제가 잘 안 풀리고요. 무슨 얘기다? x, y로 이루어진 식의 곱으로 나타내셔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숫자가 나오더라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밑에 있는 애들 조금 어려울 텐데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잘 안 되면 다시 질문하시고요. 그 옆에 있는 것도 실수 xy에 대해서 9x제곱 6xy 2y제곱 빼기 4y 더하기 4는 0이래요. 이거야말로 진짜 그냥 xy 섞여있는 2차식이고요. 갑자기 식 하나밖에 없는데 xy 구하세요거든요. 근데 얘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수 조건이라고 말했는데 이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미 좀 약간 설계가 되어 있어요.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어. 그지?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가 숫자가 만약에 여기 4가 아니라 여기 끝에가 4가 아니라 더하기 5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실근이 없어요. 여기 더하기 3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실근이 무수히 많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고작 그만큼 차이만 가지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근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요. 이게 더하기 3 같은 경우엔 우리 무슨 앞에 그 2차 함수 최대 최소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생긴 문제는 실수 x의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 실수 y의 최대값 찾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되게 비슷하게 생긴 걸로. 근데 얘는 하필이면 더하기 3도 아니고 더하기 5도 아니고 딱 더하기 4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풀 수 있는 경우고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왜 풀 수 있냐면 이 식 하나에 사실은 두 개의 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째서 두 개냐면 9x제곱이고 6xy고 여기 y제곱 두 개 중에 하나만 뜯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남아있는 y제곱 하나랑 마이너스 4y 더하기 4 이렇게 만들 거예요.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건 뭐 되는 거야? 3x 더하기 y의 완전제곱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거 뭐 되냐면 y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써놓으니까 뭐야?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는 0이에요. 식이 하나였는데 이 식 하나에 누가 들어있다고? 완전제곱식이 두 개 들어있다고.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0이래. 당연히 둘 다 실수일 거니까 0 이상이고 0 이상인데 더해서 0이라는 건 무슨 얘기다? 얘도 0이고 얘도 0이더라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 두 개씩 연립해서 이제 x랑 y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약간 좀 생뚱맞긴 한데 실수 조건으로 부정 방정식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의 형태로 식이 변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야 가지고 문제를 바꾸는 거고요.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말을 해도 아마 대부분 까먹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말은 해야겠어서 이게 보자마자 xy가 실수로서 딱 하나의 값을 가질지 아니면 어떤 값의 범위를 갖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풀어봐야 알거든요. 근데 그 풀어본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 가지고 판별식 쓰시면 돼요. 판별식. x만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판별식 써보잖아요. 뭐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써볼까요? 이거 짝수니까 써보면 3y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근데 x에 관한 판별식인데 x가 실수라며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보면 실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야 실수 x가 존재하는 거니까. 요거 다시 정리해 보면 9y 제곱이고 요놈 두 개 섞으면 마이너스 18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9y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4, 9, 36y가 될 거고 이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36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마이너스 9로 다 나누면 이렇게 부등식이 바뀌겠죠. 바꿔놓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완전 제곱이야 0 이하래. 제곱이 0 이하인 건 뭐밖에 없어요? 0인 거 하나밖에 없지.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다? y는 2라는 값 딸랑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다. 그래서 식이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y의 값이 이렇게 하나로 정해졌고요. 요 y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그냥 x에 관한 2차 방정식 될 거고 그 녀석 중근 가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y가 2일 때 판별식이 0이거든요. 해가 하나밖에 없다고. x도 하나의 값밖에 못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쓴 건 다시 말하지만 왜 얘기했냐면 2차 함수 최대 최소에서도 되게 비슷한 거 나올 텐데 거기서는 x의 범위 찾으세요, y의 범위 찾으세요 나올 거거든. 판별식 가지고 찾는 거예요. x, y가 실수란 조건 이용해서. 근데 얘는 그 경우 중에 아주 특별하게 x랑 y가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값으로 딱 나오는 경우라는 거야. 그래서 x가 얼마고 y가 얼마다 이렇게 바로 딱 정해지는 경우고요. 책에서는 이걸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의 형태로 바꾸면 돼 라고 설명은 하지만 이게 정말로 이렇게 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x, y의 범위를 찾게 되는 건지 우리는 모른다고. 식만 쳐다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 한글로 써 있겠지. x의 범위 찾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그냥 판별식으로 풀어야 되는 건가 봐. x랑 y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건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으로 바꾸면 되는 건가 봐. 이렇게 눈치를 챌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판별식 갖다 때려 넣으시면 뭔가 이루어지긴 할 거다. 범위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나의 해만 딸랑 나올 수도 있고 별로 머리 안 쓰고 눈치챌 필요 없이 그냥 다 때려 넣어서 푸시면 된다. y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해서 판별식 쓰셔도 비슷한 모양새가 될 거예요. x값 딸랑 하나밖에 안 나올 거고 그거에 따라서 y의 값도 딸랑 하나밖에 안 나올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밑에 보시면 문제 더 여러 개 있는데 뭐 663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건 연립 방식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제일 마지막 거 이거 생각보다 약간 어려워요.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의 형태로 바꾸라고 그랬잖아. 그걸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의 형태로 바꾸기 쉽지 않다고요. 그 제일 마지막 문제가 그 유형에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잘 안 되는 건 질문하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